안녕하세요. 림쌤의 스푼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두 번째 시간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이러한 고조선 하면 역시나 단군 신화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단군 신화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비구름 바람신을 거느리고 내려와 땅을 다스렸다. 환웅은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단군왕검이며 홍익인간을 건국기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단군 신화엔 참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먼저 환인의 아들 환웅. 이 환인은 하늘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려왔으니 우리는 하늘신의 후예다라는 선민사상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구름 바람신. 왜 하필이면 비구름 바람신이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뭐에 영향이 있으니까? 농사에 영향이 있으니까.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농경사회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렸다. 다스렸대요. 지배층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 시대가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된 웅녀. 왜 굳이 사람도 많은데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했을까요? 진정 우리의 조상이 곰인 건가요? 당연히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는 토테미즘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토테미즘이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이었죠? 아마도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여자와 결혼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신을 믿는 부족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통합해서 고조선이 건국된 거죠. 부족 간의 통합. 근데요, 이 과정에서 호랑이 부족은 배제가 된 것 같아요. 호랑이는 결국 사람이 못 되니까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단군 왕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단군은요, 제사장을 뜻하고요,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뜻해요.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같은 사람이었다, 즉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었는데요. 이 팔조법이 한능검에서는 범금팔조라고 나와요. 범금팔조랑 팔조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은 크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원전 2세기 중국에서 내려온 위만이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위만조선이 시작됐고요. 이때 위만과 함께 내려온 중국의 유이민들 덕분에 한반도에 본격적인 철기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군조선은 청동기, 위만조선은 철기. 아무래도 위만조선은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했으니 세력이 더 컸겠죠? 특히 위만조선은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의 여러 소국들을 연결하며 중개무역으로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를 중국의 한이 견제합니다. 결국 중국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했고요. 고조선의 우거왕이 1년을 버텼지만 끝내 왕검성이 무너지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과 왕검성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두세요.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한은 랑랑군을 비롯한 4개의 군과 현을 설치했지만 토착민들의 저항에 결국 랑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9년들은 폐지됐고요.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이 있고요. 이 마한, 진안, 변안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이 각 나라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위치 파악을 했으니 각 나라별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각 나라들의 국가 형태는 왕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나라들 중 부여와 고구려에만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를 연맹왕국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옥저, 동해, 사만은 군장국가입니다. 그럼 왕이 있는 부여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여는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의 가들이 모여있는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요.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왕과 사출도가 연맹 형태로 이어져 있다 보니 사실 부여의 왕권은 미약했어요. 그리고 이 각 가들의 이름은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 이렇게 지배층의 명칭을 가축으로 한 걸 보니 이 시대 때 가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부여의 제천행사인데요. 제천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진행한 일종의 축제예요. 근데 이게 나라별로 달라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쌤이랑 같이 외우면서 갈게요.
먼저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입니다. 부여, 부영고. 뭐라고요? 부여, 부영고. 좋아요. 그리고 또 부여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일책12법인데요. 요건 일종의 법으로 하나를 도둑질했을 때 12배로 배상하게 한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여를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는요, 부여랑 아주 색깔이 비슷해요. 왜냐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부여의 유이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부여랑 고구려가 닮은 점이 많아요. 우선 고구려도 부여처럼 왕이 있었고요. 왕을 중심으로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 각 가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를 했고요. 이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는 지형이 좋지가 못해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 주변국을 약탈하며 성장했고요. 이러한 고구려의 주된 타겟은 옥저와 동해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제천행사. 이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이에요. 고구려는 동맹. 앞글자만 따면 고동. 고동이 참 맛있다. 와, 외웠다. 그쵸? 좀 유치하지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릴사유제입니다. 결혼을 해서 신부가 살던 집 뒤에 집을 하나 지어요. 이걸 서옥이라고 하거든요. 이 서옥에서 결혼한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처가추기를 도와주다가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서옥을 떠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노동력이 귀한 사회였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옥저로 넘어가 볼게요. 옥저는 앞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왕이 없고요.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리던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였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소금도 많이 났지만 이를 고구려의 공납으로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옥저에서 기억해야 할 게 바로 결혼 풍습인데요. 고구려와는 반대로 남자 쪽 집에서 신부가 될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워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를 민며느리제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서옥제, 옥저는 민며느리제.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옥저에는 골장제라고 불리던 가족 공동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동해로 넘어가 볼까요? 동해 역시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로 군장을 옥저와 같이 읍군 또는 삼노라 불렀습니다. 역시나 해안가라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특산물로는 당궁과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궁은 짧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도 지나갈 수 있는 조랑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어피는 물개 가죽인데요. 이 시기에는 동해바다 근처에 물개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해에서 중요한 거 바로 책화인데요. 책화가 뭐냐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벌을 주는 풍습이에요. 이는 부족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겠죠? 또 동해에서는 씨족끼리는 결혼하지 않아요. 다른 부족과의 결혼만 가능했는데요. 이를 조개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천행사. 동해 제천행사는 무천입니다. 요건 어떻게 외우냐고요? 동해 무천. 앞글자만 따서 동무. 이거요. 책화랑 같이 좀 외울게요. 책화 거꾸로 하면 화책이잖아요. 동해, 화책, 동화책. 동무가 같이 동화책을 읽는다. 와, 완벽하다. 절대 안 까먹겠죠? 동해, 무천, 책화. 동무가 동화책을 읽는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만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한댔잖아요. 이러한 사만 역시 왕이 없고요. 군장을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만은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신지와 읍차 외에 청군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 청군은 제사장입니다. 군장은 신지 읍차, 제사장은 청군, 즉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이 따로 있는 재정분리 사회였던 겁니다. 특히 청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소도는 신성구역이라 범죄자가 들어가도 군장이 따라가서 잡질 못했어요. 이를 통해 청군 역시 군장 못지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사만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어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그로 인해 두레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만은 제천 행사를 1년에 2번, 5월과 10월에 드렸는데요. 아마도 10월에 드리던 계절제가 지금의 추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사만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사만은 굳이 마한과 진한, 변한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후에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발전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한능검 개념 강의 그 두 번째 시간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정리하시고요. 특히 쌤이 알려준 암기 꿀팁을 기억하면서 꼭 복습하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